주세요. 가짜뉴스 다섯 분. 아 약간 늦으셨는데 저 늦어요. 통과합시다. 우리가 요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다는 잡아먹는다는 비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동남아시아 그 언론 프로젝트 책 보느라고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언론은 안녕한가요? 네, 안녕한가 어쩐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머리에 쥐나요. 진짜 이 언론 와치도 국내 국제 저는 그 중간에서 대충 묻어가는 묻었다는 얘기하면 요새 누가 파묻었어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자 가짜뉴스 이번 주 3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3위가 네 핫합니다. 아주 핫합니까? 핫해? 핫해.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 이거 3위는 매체가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왜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자체가 가짜입니까? 이제 이게 이 키워드와 관련된 언론 전반의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 단속 하다 못해 이제 키워드 언론 전체로 그냥 갑니까? 뭡니까 키워드가? 키워드 이재명입니다. 재명 오빠 건드시게요? 사실 핫해. 제가 그 네. 문제의 기사로 가져온 기사는 네. 10월 17일자 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거든요. 이 기사입니까? 네. 이재명 셀프 검증 반격했지만 마침표 못 찍은 점의 전제. 그놈의 점. 이 기사인데요. 이 기사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가지고 오셨어요? 다만 이 기사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이 주장이 지금 난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가 저는 셀프 검증이라는 이 단어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셀프라고 하면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근데 어쨌든 의료진이 검진을 했고, 그렇죠. 공적 기관에서. 네. 그리고 참관인들 기자가 3명? 예. 3명이 참관을 했고, 출입 기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일보 기사도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스트레이트성으로 저는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기자가 됐든 데스크가 됐든 불필요한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냐? 네. 사면 초과의 몰림. 여기 뭐 보면 여기 사면 초과에 몰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스로 신체 검증에 나서는 초강수를 뒀다. 초강수. 이 사면 초과에 몰렸다는 거는 누구에 의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면 초과에 몰렸다라는 어떤 수식어가 들어갔고요. 이 수식어를 쓰는 순간 사면 초과에 몰려버리게 되는 거죠. 프레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뭐 없는 걸로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표현도 있고 다급해진 이재명 지사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급해진 이재명 지사라는 이 도대체 이런 수식어도 누구에 의한 판단이고 도대체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뭐 객관성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는 상당히 이런 불필요한 수식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첨예한 어떤 그런 대립이 되고 있는 양쪽의 주장이 어찌됐든 그 검진을 통해서 좀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수식어를 많이 들어간 기사 스트레이트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3위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제가 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그 보도 그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의 문제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김부선 씨가 그 제기했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트위터든 기자회견 너무 많아서 지금 뭐 너무 많은데 하지만 대체로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사실과 부합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심지어 자기 말 속에서 부정당하는 거짓말도 많아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문단에서. 네. 문제 제기한 의혹 당사자의 말이 이 정도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 확인이 됐다라면 저는 기자와 언론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과연 저렇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 주체, 화자의 신빙성을 이제는 좀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받았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양쪽의 공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이제는 이런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통해서 점 없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런 기사가 계속 나가고 사실 요게 심각한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공직자, 네, 어떻게 보면 권력자, 네, 선출직 공직자죠. 네, 그리고 김부선이라고 하는 여성으로서 약자, 네, 뭐 이런 프레임 속에서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 주장이 번복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의 폭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기자도 사실 팩트가 시간이 지나거나 네, 그랬을 때 흐리멍텅해지고 자료도 좀 근거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해해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사태 추이를 저는 지켜본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긍휼로 이 점 얘기는 그래도 그런 얘기는 상호간에 꺼내놓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 곤란한 내용이고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가 막 히덕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불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 없대.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해경동 김씨 계정이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김부선 씨 측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 그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의혹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본인 말도 지금 뒤집힌 게 몇 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단계에서라면 이제는 언론들이 정말 문제를 제기하는 화자의 말의 신빙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와 김부선 씨의 이런 의혹 제기가 신빙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언론에 의해서 다시 이 리바이벌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로세로 뭐 방송인가 네, 그쪽에 전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젠다 세팅 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강영석 씨 본인이 지금 도도맘 사건으로 구형됐고 며칠 뒤에 이제 선고가 있는 사람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변호사가? 징역 1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박원순 변호사 아들의 네, 병역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원순 변호사가 봐줬잖아. 박원순 시장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뭐 끙끙 게 너무나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받았어요. 강용석 봐줬다고. 네, 여하튼 그렇게 많은 설화 문제가 있었던 양반이면 그대로 이게 무슨 뭐 국가수복 뭐 자료나 뭐 검찰 수사 결과처럼 그냥 인용해서 보도하면 안 되는 내용의 진술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근데 마치 무슨 맞습니다. 뭐 속보로 이 양반들이 한마디 하면 뭐 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점 있을 수 있다. 무슨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뭐 다른 더 중요한 뭐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뭐 계속 치고 빠지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기사를 써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의 말의 신빙성에 이제는 언론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저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상호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의 역시 이 전력이라든가 이 태도를 보면은 역시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용석 변호사의 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도맘 사건, 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도도맘 사건은 이제 재판 1심 결과가 나오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문제 제기하는 측의 어떤 그 신빙성이 이제는 의문부호가 상당히 찍힐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판단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기사는 선출직가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에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프레임은 뭐냐면 그 선정주의 프레임이에요. 옐로우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팩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과장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초적인 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나온 이 한국일보 이 기사 기사 분류를 나누는 걸 보면 하나는 여배우 스캔들, 네. 두 번째 해경군 김씨 트위터. 네.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가 누군지 아무튼 처음 들어도 해경군 씨의 조선시대와 트위터의 현재가 해서 굉장히 충돌하면서 이미 그 뉘앙스가 좋죠. 그다음에 조폭 연루설. 요거 말씀해요. 기사에서 조폭 연루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이 조폭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이나 그 해경군 씨 트위터 이거는 지사 되기 전부터 실은 그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부터 저희 동네 할머니가 그 제가 그 동네에서 하는 스포츠 댄스 살 좀 빼보려고 운동하러 가면 할머니가 항상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다 이렇게 노포하는 걸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시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그때는 시장이죠. 시장이 이거를 고소하시면 바로 검찰에 그 형사 입건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래도 나쁜 놈이야 이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보도를 예.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네. 잘 안 보거든요. 저는 탐사. 예.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뭐 시간을 내서라도 분석을 해보고 싶었을 정도로 정말 하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폭 연루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폭 변호 논란 정도. 이게 그 중국 화웨이 그 휴대폰 국내 판권 갖고 있는 그렇죠. 그 회사. 그 네. 조폭들이 옛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조폭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럼요. 다 과거에 기업인으로 다 기업형이에요.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미 갈아입었어요. 자, 근데 조폭인 줄 알면서 왜 변호했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몰랐다라고 되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무슨 뭐 앞에 살인 사건을 쭉 한 3, 40분 하다가 예.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그 살인 사건 범인이 안 잡히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다 있죠. 섹스, 폭력, 그다음에 그 폐륜. 이게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주제가. 이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이재명 그러니까는 정치인 뭐 계속해서 지위가 바뀌었으니까 정치인에 대한 언론 프레임이 지속돼요. 즉 옐로우 저널리즘의 프레임이 지속되는 거죠. 한 2년간.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독특한 개인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성향도 건 있죠. 성향도 네. 있지만 가장 큰 건 이 사람이 우리나라 기득권 출신이 아니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삼성가의 일원이거나 방씨 집안의 일원이거나 네. 최소한 8촌인의 형제였으면 이런 식으로 선정주의 프레임으로 벌써 2년, 3년을 갔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또 이거 하나 이 기사 보면서 놀랬던 게 한국일보가 왜? 제가 그나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조중동인데 여기 한국일보까지 껴주고 싶어요. 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언론 기자 그 투철한 언론인의 사관학교 역할은 한국일보가 했었거든요. 기자 사관학교라고 불렸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시험에 통과하고 면접에서도 실력 있으면 뽑았어요. 네. 저 때까지도 그랬었거든요. 이건 획기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굉장히 그 정의감도 뛰어나고 거칠지만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근데 취재도 잘하고. 예, 취재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집안이 망하다 보니까는 이제 회사가 망가졌고 그래서 딴 데 넘어가고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중간적인 스탠스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조중동처럼 수구적인 색깔을 띠지 않으면서 보수적이긴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식으로 기사를 계속 취재를 해서 저는 굉장히 유심히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한국을 찾아서. 근데 이거 한국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이거 일간 스포츠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이 기사를 한국일보 정확하게 한국일보 맞네. 실렸고요. 10월 17일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보면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두 신문사의 그 흔히 말하는 점 기사, 점 검진 기사도 한국일보처럼은 안 썼습니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조금 비틀긴 했습니다만 스트레이트에 맞게 썼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일보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이트의 그 기본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기자의 시각이든 데스크의 시각이든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기사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한국일보 기사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보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특히 저는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한 이런 그 인용 보도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앞서 얘기한 그런 전력뿐만이 아니고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 씨의 담당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면은 적어도 이 논란과 관련된 어떤 본인이 그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지려면은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 그 방송에 그 인터뷰 조작 논란에 지금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세희 기자와 같이 그 변호사가 우리 더 많아,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변호사로서 지금 적절한 행동이냐를 저는 당연히 언론이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그냥 계속 빨아주면서 중계보도 하고 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강용석 생쇼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검색어 올라가 있길래 봤더니 네. 뭐 거기서 또 한마디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셀프 검증이라는 말도 강용석 씨가 먼저 사용했고 네. 셀프 생쇼라고 해서 지금 말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강용석 생쇼 발언에 담긴 의미 무슨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뭐 성경 내린 것처럼 생쇼 발언에 담긴 의미를 막 자기들이 분석하고 이걸 왜 분석? 생쇼 발언 언급한 이유는 뭔가 생쇼하는 이재명 생쇼 노란하는 의료진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시시각각으로 그야말로 퍼붓고 있어요. 네. 저는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 지자체 단체장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성향에 뭐 하여튼 반대되는 진영에 있는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거의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이 제도권 언론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조지거나 그냥 씹거나. 네.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을 엄청나게 조졌을 거라고. 그렇죠. 하지만 왜 여기서 또 입 열어. 네. 또 험담. 아마 그래프도 그렸을 거예요. 제 예상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들 옆에 쫙 해놓고 그래프 그려놓고 거짓 이랬을 거라고. 표도 만들고. 네. 근데 왜 이건 안 그러는 거냐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재밌잖아요. 근데 이 감각적이고 재미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국민에 대한 그 공익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루됨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은 시간을 제대로 경기 도정을 못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도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SBS가 처음에 이거 뭐죠? 이 조폭 연루설 했을 때 그거 하고 싶다. 그 기사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태영이 걸린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 대관 공사를 하는데 주로 경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뭐 원가 공개한다. 뭐 공사비 공개한다 그래서 이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당장 나오는 거 보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사실 이재명 논란, 네. 이 언론들의 보도 태도의 문제점은 사실 이제 표피적인 분석이 지나지 않고 그렇죠. 과연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야말로 누구나 때려도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동네 북이 되셨죠. 동네 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 어떤 시사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건 세력들에 대해서 원가 공개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수의계약 못하게 뭐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그러지, 삼성에 대해서 봐버린다고 그러고 그냥 개혁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기득권에 대한 전면전을 사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모두의 적이 된 거죠. 공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후 한번 보다 좀 더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토론해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살펴볼 기사가 있나요? 추가적으로는 없고요. 네. 이제는 정말 언론이 네.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당부는 드리지만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더 이제 그렇죠. 무슨 셀프 검증, 저 셀프 검증이라는 셀프 검증 생쇼. 네, 이런 단어를 쓰는데도 저는 언론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쓰거든요. 정말 한국일보 실망입니다. 괜찮게 보고 살아나는 줄 알았더니 백투더 동아일보하고 조중동보다 더 기사를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근데 좀 재밌는 사실, 장정일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또 한국일보의 소설가 장정일 칼럼. 네, 장정일 칼럼에서는 모르셨어요. 이 한국일보 이 기사와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또 칼럼이 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뭔가 지금 이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과열 그리고 옐로우 저널리즘 이런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뭐 정리를 좀 해보죠. 이제 가짜 뉴스는 아니고 저는 가짜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쁜 뉴스라고 봅니다. 나쁜 뉴스. 네. 덧붙여 주신다면? 나쁜 뉴스는 뭐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에 비해서 레벨이 한 단계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는 정말 사실이 아닌 뉴스지만 허위 정보. 네. 나쁜 뉴스는요. 굉장히 그 해당 언론사라든가 기자의 의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뭐 나쁘다고 보면 좋다, 옳다, 그러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나쁠 수 있다고 봐요. 나쁜 뉴스가 더 나쁘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괜히 막 그 자신들의 주관이라든가 시각이 기사에 반영이 되면서 묘하게 그 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관점을 이렇게 틀어버림으로써 독자에게 오히려 더 혼란을 준다는 거죠. 가치의 관점을 틀어버리면 그나마 낫게요. 이거는 진짜 말초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추가로 보태실 말씀 있다면? 추가로 보탤 점이요. 이거 이재명 지사가 저는 뭐 신체 검증 이런 거 말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에 대해서 스피커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정확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재명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이런 프레임에 가담하거나 조성하는 분들은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원하는 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만약에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에게 신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보 짓을 하면서 바짓가랭이 사이를 기어갔던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시대를 갖는 장악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원장.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이 지금 도정 100일을 맞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실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에 가려서 도정의 핵심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가 떠안는 것이다. 그 손해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옐로우 저널리즘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가짜뉴스 3위 아니고 나쁜 뉴스 3위에 선정된 이재명 보도였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호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